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조기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정말 갑작스러운 담화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담화 주요 내용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자, 실장님 지난 7일이었습니다. 7일 그때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분 정도 됐습니다. 1분 51초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과를 하는 담화가 짧게 한번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30분에 걸친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놀랐던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이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떠드는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이제 당의 그 정권을 위임하겠다, 당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었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본인이 앞에 나서서 대결적인 정치를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사법적인 일종의 법정투쟁까지 법정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그냥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다들 보면 이제 어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고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민주당의 상당 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잖아요. 이러면서 대결적인 정치 구도를 본인이 만들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났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상당 부분이 이게 저게 바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탄핵 소추 재판에서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어떤 윤석열의 자기 변호 논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예상을 벗어난 긴 담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담화 내용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지금 토요일 이틀 뒤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탄핵 표결 앞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부채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이게 정부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이례적인 규탄 성명, 규탄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리는 게 뭘까요? 일단은 본인에 대한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내 요구사항은 그전까지는 질서 있는 퇴진. 사실은 이게 숨겨진 메시지는 하야 시점을 말해달라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야하지 않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면서 당내에 있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당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당 밖에서 어떤 그 대중시 맞불 시위를 놓을 만한 그런 지지세를 구하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 법정 투쟁과 동시에 정치 투쟁을 하겠다 이런 논리가 다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 분명히 오늘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담화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내란 자백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야기 이후에 또 대혼란까지 있었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네. 뭐 지금 의원총회 오늘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졌고 이게 내라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왜 그렇게 내가 이게 내라는 자백한 거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 대표는 결국에 이 자리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제안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처한 상황은 본인 입장은 지금 계엄, 비상계엄,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적인 행동이고 당연히 위헌적인 행동이면 이제 탄핵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상 본인의 의견은 거기서부터 탄핵인데 문제는 당의 주류 의견은 친윤계 의원들의 의견은 이거는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봐야 된다. 내지는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결 정치 쪽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이제 당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게 저 발언의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당내에서 뭐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더 이상의 사실 변화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방금도 이제 보셨지만 탄핵 찬성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윤계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 보셨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말을 해봐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자리였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임 원내대표로는 역시 친윤계로 볼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자마자 여전히 당론은 탄핵 반대다라고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들이 지금 뭐 7명까지 나와 있고 뭐 그분들 이야기나 분위기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뭐 훨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보다는 많은 수의 찬성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신임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세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그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타이밍이 바로 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고 말한 거의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고 이 부분에서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두고 친한계와 비한계 내지는 비윤과 친윤의 굉장히 이제 대립 관계가 이제 표면 위로 굉장히 이제 굳어진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친한계 의원들은 어느 정도 탄핵에 참가할 거냐 이게 다들 관심사일 텐데 일단 탄핵 입장이 공식화되면서 조직적인 참가가 있을 거고 그 숫자를 보면은 지난주 화요일에 탄핵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1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에 있었던 내란 상설 특검에 22명이 참석했고요.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하고 경선이 붙었을 때 34명이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최소한 18표 정도 내지는 18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이번 탄핵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당론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부결이 당론이나 그래도 이제 조직적으로 탄핵 찬성의 표결을 던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네. 어쨌든 이 당 원내의 주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해왔던 그런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규모가 이 계엄 이후에 뭐 18명, 22명, 34명 이제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야권도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의 이 담화를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접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신 이상자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네,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격한 표현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적인 실체라는 표현, 또 극단적 망상이라는 표현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정신 이상이라거나 뭐 추잡하다거나 뭐 이게 굉장히 낯뜨거운 표현입니다만, 또 이게 굉장히 그 격앙된 채로 서로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좀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조국 대표의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당의 찬성표 이제 뭐 9표 필요해졌는데, 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뭐 비례대표 또 승계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자, 탄핵 표결 결과 우리 좀 뭐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런 상황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싶을 텐데 이 탄핵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상 친한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 표결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했고 유정복 시장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야기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다 2020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나서든 아니면은 본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서든 거기서 당선이 돼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컨대 탄핵에 반대하는 포지션을 잡을 경우에 다음 선거는 없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내건 거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의 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들 내지는 어떤 부산 경남 어느 정도 좀 유동적인 선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산 경남의 기반을 둔 의원들은 상당 부분 탄핵 찬성으로 기울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어떤 당내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필요하다 내지는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겠죠. 네. 자, 이게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난주에는 바로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거국내각 이런 이야기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입장이 굉장히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이제 선거에 민감한 서울 수도권 선거가 이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분들, 특히 이제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주로 이제 광전남 분들이 보실 테니까, 물론 이제 그 집회를 떠올리면서 우리 7년 전 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 열기,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도 좀 체감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지역에서는 뭐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여의도 집회 때를 보니까 뭐 100만 인파라고 주최 측 추산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 쪽의 분위기 실제로 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100만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만 명 이상, 뭐 휴대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해보면 연인은 한 28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는 나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전에 정치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가족 단위 내지는 친구들과 함께 이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문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중압감이나 그 압력을 다들 갖고 있어서 집회에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면은 지금은 너무 좀 분명하잖아요. 그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뭔가 그 국민의 뜻을 관찰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모여서 우리들의 어떤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국회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탄핵 그 찬성표가 필요한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난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스스로 선언을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반길 상황인데 뭐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뭐 김상욱 의원이랄지 뭐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은 뭐 그때도 이미 찬성을 했고 특히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의총 자리에서 들어와서 또 투표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많은 회자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7명이 있네요. 지금 김상욱 의원,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외에 조경태 의원은 원래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 입장을 바꿨다가 지금 다시 바꾼 거고 김재섭 의원, 그다음에 한지아 의원, 진종호 의원까지 7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스스로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지 또 이게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건 게 당론은 아직까지는 탄핵 찬성이 아니고 오늘에서야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받아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우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론에 맞서겠다고 하는 뭐 소수파 길을 걷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공식 선언들은 뭐 이런 말을 한 의원들이 이제 7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처음 의원들이 힘들지 퍼스트 펭귄이 힘든 거지. 두 번째 펭귄이나 세 번째 펭귄은 이제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위험이 검증이 됐으니까 더 쉽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지는 압력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한쪽 김재섭 의원의 경우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는 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느냐 하고 굉장히 많은 압력,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위협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전통적인 보수에 대한 아주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또 문자 테러나 이런 걸 또 많이 해요. 양쪽에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식 표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비상계엄 시도를 실제하는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단순히 탄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불거져 왔던 각종 의혹, 비리, 그다음에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표결 외에도 내란수사 특검법, 또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또 내란수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 지금 다시 발의해서 지금 오늘 또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것들도 지금 개별적인 이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안들도 굉장히 지금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정신은 없지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야권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죠. 예, 이런 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이나마 있었던 법안이고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쟁점 법안의 경우는 충분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결국은 탄핵하고 맞물리는 건데 특검을 임명하거나 일반 특검의 경우는 또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 선임을 대통령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 의뢰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국무총리 내지는 다른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는 다른 국무위원이 이거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된 다음에 결국은 특검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약간 전 민주당도 이쯤에서는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탄핵소추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안이 녹아들어 있는데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외교 문제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런 것까지 탄핵소추안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가장 최소한의 것들 보수 쪽도 공감할 수 있는 내란죄나 비상계엄 문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식의 좀 내부 논의도 민주당 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많은 논의가 있고, 근데 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또 그러니까 이거 뭐 특검법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정치권과 별개로 그것을 이해하는 대중들 또 시민들에게는 그 이해 수준이 또 다르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 부인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뭐 실장님께서도 이게 이제 변호사 윤석열로서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호할지 좀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은 이 내란죄에 대한 좀 강한 확신을 갖고 지금 수사를 계속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강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경찰이 국수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국방부의 김용현 전 장관 보안폰 또 서버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인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수사 속도가 다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고 이게 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국방부까지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도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털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커서 좀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조직 구조상 그렇게 되고 너무나 이 사건이 빨리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사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대통령 윤석열이 소환되느냐, 구속되느냐, 내지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같은 주요 기관이 압수수색 당하느냐. 근데 2016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뭐 압수수색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임의 제출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당분간은 전개될 텐데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이제 합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좀 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조만간 아마 탄핵안이 토요일 날 가결되면은 다음 주쯤에는 누군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경쟁이 붙는 부분이고 이게 양쪽 다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누군가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게 수사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경찰과 검찰 간의 어떤 조정 문제죠.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숨은 이슈일 텐데 이제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거냐, 어떻게 임명할 거냐. 이게 다음 주부터 좀 꽤 쟁점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말씀해 주셨던 이 수사 과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특별검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세 곳의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수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자 조직마다 저마다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명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선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과 경찰, 이 공수처 모두 지금 이제 각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확장하는데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내란죄 관련해서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또 검찰이 빠지게 된 거죠. 뭐 명분상으로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제 이건데.
어쨌든 전환점을 맞고 있는 수사 과정입니다. 특검이 그런데 또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출범 전까지는 이제 이 체제로 쭉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특검으로 근데 모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론이기도 합니다. 수사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좀 풀어져 나갈지 그 부분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법적인 거는 되게 예측이 힘들긴 한데요. 수사는 또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힘든데 기본적으로는 경찰 주도의 어떤 그 수사본부든 아니면 검찰이든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경찰의 경우는 이번에 잘 드러났듯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은 공수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검찰도 뭐 어떤 내란죄나 어떤 그 기타 범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권능의 제한이 많죠. 그다음에 공수처는 또 수사는 고위공직자든 수사 권한은 꽤 갖고 있지만은 기소 권한이 없고 수사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다들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 만약에 지금은 이걸 관할이나 조정을 원래는 행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들 사실상의 유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면은 가결되고 권한이 뭐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어간다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크게 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특별검사 임명, 두 번째가 바로 이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나 어떤 경찰과 검찰 사이 합동수사본부 같은 걸 만드는 걸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쯤에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꽤 중요한 이슈인 게 결국은 그 변호사 윤석열이 어떤 그 변호 전략을 짤 거냐.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수사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어떤 내란죄에 대한 실체 규명이 잘 안 될 경우에 내란죄 형법 사안인데요. 형법의 경우는 이게 사건 실체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게 독수독과나 어떤 위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들 이제 경찰이나 검찰도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에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60일이 걸렸죠. 결론을 내기까지. 그리고 그보단 짧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은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금 헌재가 국회목 3명이 임명이 안 되면서 6명이고요. 원래 헌재에서 결정 내리려면 7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없기 때문에 6명으로 어떻게 합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선임을 3명 하면은 이걸 또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선임되고 그 이후에 심리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91일 걸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보다 좀 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은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국가기관 자체가 통째로 흔들린 사건이라 결국은 헌재도 가급적 빨리 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렇냐며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단 뭐 탄핵하고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작심하고 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미치광이 대통령을 둔 우리는 네. 지금 한시라도 내란 속의 윤석열을 대통령직 네. 국권 통수권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네.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을 향해서 주장을 했지만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긴급 체포.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내란 속에는 체포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네. 검찰에서도 김용현 국방장관 영장 청구서에 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 네. 명명했고 사법부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면서 네. 그러한 것을 적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찰은 윤석열을 체포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병원이요? 정신병원에 가야죠. 미치광이 아니에요. 일단 오늘 대국민 담화 그 몇 개 줄거리가 있는데 보면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망국의 폐악,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 나라를 살리기 위하려는 비상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은 또 다른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네. 국민의힘이 후보도 만들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네. 광란에 칼춤을 윤석열이 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납니다. 북한과 불장난을 해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네. 빨리 공수처와 경찰에서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네. 김정은은 지난번 평양에 네. 드론이 나타났을 때 자제를 해줬잖아요. 네. 도발을 자제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논리를 보면은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통령 사면권, 외교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똑같은 통치 행위다. 이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의 담화는 네.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이 네. 미치광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계엄 이게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5.18, 네. 12.12 이때 전두환 노태우 네. 내란 수괴들이 법원에서 네.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 이걸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보낸 거에 대해서는 뭐 점검을 해보니까는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그리고 4월 총선도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 그냥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약간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윤석열은요. 네. 신문도 방송도 안 봐요. 오직 극우 유튜버만 보기 때문에 네.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네. 부정선거를 했다. 네.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미치광이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친 사람은 네. 빨리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네. 정신병원에 넣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표현에 따르면은 뭐 진짜 국회를 장악해서 헌정 질서를
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면 병력을 그 정도밖에 안 보냈겠느냐. 그냥 경고형이었다, 보여주기였다, 민주당 패악 알리기 위해서 보고 정도 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또. 아니 윤석열은 이미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네. 방첩사령관 셋이서 모의한 사건이 다 탄로됐잖아요. 네.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네. 이러한 지시를 했고 음. 또 국정원 네. 홍장원 차장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하고 네. 특전사령관한테 2번, 3번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내라고 했는데 본인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 군인 네. 그리고 경찰들이 음. 국회를 에워싸고 네. 침입을 했지만은 국민 편에 서줘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네. 또 제가 야 이 사람들아 이 네. 바보들아 좀도둑이 편의점을 털더라도 이렇게 준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 아팠던가 봐요. 네. 그것을 변명 합리화시키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전 세계가 버린 윤석열을 오직 윤상현 의원과 네. 권성동 의원 등 친윤들이 붙들고 있지만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네. 권성동이 당선돼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란 수계하고 끝까지 정치를 잘해봐라. 근데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30분 담화에서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 민주당의 패악을 알리고자 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렸다. 이거는 계엄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네. 지금 김용현 네. 등 구속돼 있는 사람이나 지금 직위 해제돼서 조사받는 네. 내란 네. 수괴 및 방조자들 참여자들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우리는 계엄이 아니고 구국 차원에서 대통령이 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만은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 대통령의 미치광이 다만은 우리 국민 뇌리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하야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방송 8번 나가서 말씀드렸어요. 국민들에게. 네. 윤석열이 만약에 하야 성명을 하면 그 순간 전직 대통령이 되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비서관 5 네. 경호만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네. 사저로 가야 된다. 이게 싫은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네. 탄핵을 택하겠다. 탄핵을 택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6개월을 기다리게 되면은 심의하면서 네. 아까 얘기한 구국의 차원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예산 폭거에 나라를 살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잘라내고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 잠룡들 네. 대통령 후보들이 다 명태균 관계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간 네. 후보도 만들고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 안 되도록 민주당 집권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 하는데 네.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 뭐 북한에 돈 준 거 등등 거론하면서
그런 거 다 처벌 안 했다. 이번 계엄도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 뭐 계엄의 고의와 목적성, 뭐 국헌 문란 고의성이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상현 의원은 네.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한심한 사람이죠. 또 네. 국민의힘 후배 국회의원들한테는 국민들이 1년 넘으니까 다 잊어먹고 나 찍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진짜 비정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힘을 받아서 윤석열이 오늘 그런 미친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친윤들이 뭉쳐서 네. 의원총회에서 저는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뭉쳐보려고 하지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네. 이미 윤건희는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윤건희는 이미 죽은 권력인데 친윤들이 이걸 왜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네. 10사람 중 9사람은 윤석열 나가라는 것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지하는데 네. 그 한 사람 중에 그러한 부류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정치예요? 저는 국민의힘은 네. 내일 모레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면은 네. 분당의 길로 갈 거예요. 쪼개질 거다. 그렇죠. 친윤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가서 할 거다. 지금 여의도 앞에 네. 매일 밤 6시에 시민들이 광주도 그렇고 네. 목포도 우리 해남에서도요. 네. 어제 저녁 300명 촛불 집회를 했는데 전부 젊은 여성 학생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전부 추우니까 못 나오시죠. 네. 여의도 집회도 보면은 이게 축제예요. 윤석열 네. 탄핵이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특검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국민의힘 해체가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러한 절규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런 시대착오적인 친윤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을 전 세계 만박에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어서 친윤들이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될 일을 네. 국민의 생각을 김대중 대통령 네. 정치인은 자기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라. 네. 그래서 정치인은 생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왜? 네. 국민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검찰은 네. 괴물이에요. 수사 조작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정치는 네. 현재와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윤 네. 검찰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미몽에서 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양심적인 야당 의원들과 우리 민주당 네. 지금 현 사태를 빨리 탄핵으로 수습하고 그리고 미래로 가자. 네.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하시잖아요. 민주주의, 안보,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은 윤석열 리스크가 제거되면은 즉 14일 네.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모두 제자리로 돌려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이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을 향해서 뭐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미치광이 소리 아니에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5살짜리한테 네. 권총을 맡겨놓은 것하고 윤석열은 똑같다고. 전응하예요. 그리고 네.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네. 이재명의 재판 6개월 내로 네. 대법원까지 안 나와. 절대 선고가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온다는 것을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정신 나간 사람 얘기다. 그래서 빨리 이 순간도 네. 우리 경찰이 어제 박지원이 법사위에서 촉구했던 것처럼 네. 공수처장이 체포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빨리 체포해라. 이걸 주장합니다. 만약 네. 경호처에서 어제 경찰 압수영장, 네. 압수수색영장 네. 집행 못하듯 방해하면은요.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데 방해하면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경호처 직원 여러분들도 처벌받는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경호처는 대통령 지키려고 트레인 받고 머리가 그렇게 세팅된 사람들인데 일단 들어가면은 저항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정의롭게 해야죠.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미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 청구에 적시를 했고 네. 사법부에서도 김용현 네. 영장을 발부하면서 음.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판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네. 검찰과 사법부도 내란 수괴다. 네. 이렇게 확정을 했고 지금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나 네. 특전사령관이나 모두가 그러한 것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합법적인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에 방해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네.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아야죠.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한 것 같은데 이것도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둘 다 당연하고 감옥에 가는. 김건희가 지금 이 내란 네. 비상계엄 후에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대요. 어. 그래서 만약 통화 사실과 네. 통화 내용을 확보한다면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할 때가 어디 있고 전화를 해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때? 아니 글쎄 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저항해라.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네. 한동훈을 제거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이 확인되면은 네. 김건희도 내란 방조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특검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내란 공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직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사뭇 비장해 보였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꼭 25년 전 오늘 전두환 일당의 12.12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웃긴 소극으로. 칼 마르크스의 프랑스 혁명사 3부작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작금의 이 사태와 상황이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바탕 희극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